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3일 일요일입니다.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1분기에 좀 많이 힘드셨죠? 1분기에 전쟁에 대한 부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1월 달에 급락을 했었고 2월 달과 3월 달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분들의 2022년도 1분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종목들은 분명 우리에게 수익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작도 좀 잘 하시고 4월에도 수익 많이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뿌린 만큼 거둔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방송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가 4월 달에는 한 70% 정도 확률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4월에는 좀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많은 시기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서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4월은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월 7일 목요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금 상당히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지금 상향이 되면서 한 2.7% 정도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문제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삼성전자의 각종 IT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 이후에 좀 그동안 좀 힘들었던, 좀 못 갔던 업종이 IT 반도체예요. 그래서 IT와 반도체 업종이 4월달에 좀 힘을 내주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FOMC 의사록이 공개돼요. 그래서 3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나면은 뭔가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결국 얘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재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눌려 있다면은 재료의 노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악재의 소멸, 그리고 어차피 어느 정도는 주가에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가 오히려 좀 시장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월 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많아요. 미국의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 경제 지표의 또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 발표들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저는 4월 달에 그래도 적어도 2800선 정도, 보수적으로 잡는 게 2800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희망사항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2850포인트 정도까지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달에도 바닥을 잘 쳤어요. 2600선 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4월 달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어서 한 2850선 정도까지 100포인트 정도 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실 뉴스나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슈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있죠. 뭔가 휴전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또 공격을 했다, 사상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또 악재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또 전쟁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러니까 호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결국 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려면 호황기가 있어야지 침체라는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호황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자체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고, 결국 그렇게 시장을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주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지금 1200원 선 1215원인데요. 아무래도 1215원, 1220원대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환율의 안정, 그러면은 좀 외국인들의 사실 수급이 최근에 좋지 못했잖아요. 3월 25일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수급이 돌아오고 나서 매수를 한다면은 올라온 다음에 늦게 매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기 이전인 지금이 정말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징주로도 제가 유통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계속적으로 연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엔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메리트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2월달, 3월달에 뭔가 시세를 내진 않았지만 하방 경직성 자체도 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바닥을 치고 나서 반등이 빠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유는요,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77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정도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주가도 그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더 현대점 여의도 쪽에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만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엔데믹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하여서 상당히 좀 영업 정상화라는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백화점들 같은 경우도 각 지점들별로 리뉴얼 같은 거를 하면서 좀 수익성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현대백화점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충분히 9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만원대까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주하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어떤 종목을 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삼성증권을 할까, 한국금융지주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신중하게 선택한 기업이 키움증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키움증권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HTS에 대해서 이름을 다들 있는데요. 영문이 그래도 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HTS, MTS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 예전에 정말 은행에서 계좌를 트고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최초로 그런 부분들을 시도한 증권사가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계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아쉬웠던 부분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공모주 청약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합 증권 투자사로 곧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정한 대형 증권사로 도약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증시 반등 시에는 증권업종이 분명히 점프할 거예요. 한 단계 레벨업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좀 한 종목 정도는 담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요 너무 좋습니다.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00원, 27,000원 정도가 되고요. 자산가치도 16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우리는 지금 좋은 자리에서 좀 사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